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 190명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산회하지 않고 국회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국회 내에 있는 군경들은 물러나 주시고요. 딱 처음에 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방송 담화 어디서 보고 계셨어요? 저는 보지 못했었고요. 예. 12월 10일까지가 정기국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사실은 예산안을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예. 그 이후에 민생회복 예산이라든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액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날 그 김건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중앙지검장 이창수를 포함한 검사 3인과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12월 4일 오후 2시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에 있는 많은 의원들한테 집으로 가지 마시고 국회 주변에 대기하고 계십시오. 내일 있을 탄핵안 상정에 표결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지시를 내렸던 것이 예. 우리가 2시간 만에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저도 이제 국회 인근에서 사실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그리고서 생각도 정리하고 지인도 만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보지 못하고 김용민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계엄이 터졌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폰을 열어보니까 이미 우리 민주당 텔레방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소식 들으셨냐? 예. 집에서 나오셨냐? 사실 우리가 가장 긴장됐던 거는 뭐냐면 건물에서 밖으로 나올 때였어요. 아마 이들이 치밀하게 체포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예. 우리들의 사전 위치를 다 파악해 놓고 건물 밖에서 우리를 체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집에서 나와서 국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통화를 마치고 저는 바로 우리 국회의원 전체한테 국회로 모여달라 요청을 하고 예. 그리고 바로 저는 국회로 달려갔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일 때 그 쓴 책을 보면요. 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접하자마자 이 대통령이 박 의원께도 전화를 먼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네.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아까 방금 집에서 나오셨냐라는 질문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런 대화를 했었죠. 예. 계엄 선포.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저하고 5, 6월 달에 이미 비상계엄의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았어요. 서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안전한지 확인하고 국회에서 모이자고 확인하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이게끔 하자라는 얘기까지 했고 국회에서 뵙자 이렇게 했었죠. 제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의장이 체포되거나 아니면 우리 당대표가 체포되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예. 두 사람의 동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의 안전을 강구를 했죠. 그리고 저는 어차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전체 이 의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국회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바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예. 서로가 통화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전화를 드렸는지 당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막 그 정도까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 급박했던 것 아닌가. 나중에 단체방에 그 문자방에 보니까 문자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 보니까 제가 10시 27분 계엄 선포되고 난 이후에 예. 뭐 30분, 뭐 50분, 49분 막 여러 번 글을 올렸던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보여드리고 것을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저희가 일부러 오타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드렸는데 예. 그만큼 급박했나 보네요. 모두를 모무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쓰신 거 보면 무슨 뭐 오타를 정정하고 할 여유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에게 알리는 게 급하니까. 계엄 해제 결의안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 소추안도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1차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모습이 상당히 전국에 생중계가 됐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게 많은 눈길을 끌었는데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죠.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장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지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때 이 밴드 붙이신 거는 월담할 때 다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급박하게 월담하는 중에 예. 사실 경찰하고 대치가 되면서 사실은 발이 창살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렸다가 예. 얼굴부터 땅으로 떨어지면서 얼굴에는 찰과상, 예. 그다음에 왼쪽 발에 사실 발톱과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가는 예. 부상이 있었는데요. 계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제가 될 때까지 통증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보니까 신발과 양말이 피로 다 젖어 있더라고요. 아,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호소를 했지만 전날은 투표가 불성립됐고 네. 그 다음 주인 지난해 12월 14일에 표결이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아직도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실제로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을 보면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과 절연하지 않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빨리 내란의 강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내란을 동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부합하고 있는 행위는 그거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보면서 해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행동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 분명하게 돌아서시고 계엄의 강을 건너기를 동료 의원으로서 당부합니다. 예.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김용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역사적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를 막겠다면서 아예 투표에 불참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표결에 동참하라는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보좌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급히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권성동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저기를 참석해 주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후 국회 본청에 모여 있었지만 의원총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지도부가 의원들을 가둬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본회의장 진입로에 대기하던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투표에 동참하라고 외쳤습니다. 반면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에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상황이라는 게 알려지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회 출입구 주변으로 모여들어 항의했고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투표 시작 약 3시간 만인 밤 9시 20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고 그제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옵니다. 쏟아지는 비난 속에 여당 의원들은 아무 말 없이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